마케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빅! 리그 오늘도 센스 있게 마빅입니다. 박충효님께서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시고 나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일단은 자기 소개 네. 해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회 때도 말씀드렸던 블로거 10년차 박충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현웅재입니다. 그 기업은행에서 소셜미디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스키 한국사용자그룹 대표 운영자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와우. 하고 있고 오, 그렇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SM 마케팅이라는 곳에서 그 지역 본부 HR 쪽에 있는데 하는 일은 생각보다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이런 디지털 마케팅 관심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제 말씀드릴 게 요즘 뭐 한참 이제 매거진 비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만들게 됐었던 아이템이긴 한데요. 네. 츠타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도쿄를 그 설날 명절 때 갔다 왔어요. 예, 3박 4일로. 왜 가족이랑 안 하는? 네. 항상 저는 명절을 피해서 아. 도망 다닙니다. 예, 오. 굳이 한국 네. 명절에 꼭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만의 힐링을 하러.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017년도 계획을 세우려고 예, 갔다 왔는데 일단은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다이칸야마에 있는 츠타야를 갔다 왔어요. 와. 예, 건물 3개로 스타일가 한 네. 개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이칸야마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롯본기. 예, 롯본기에도 있고 그리고 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부야에도 네. 있고 그리고 저기 도쿄 외곽에도 마켓 그 츠타야 일렉트로니카라고 해가지고 네. 전자 이런 아이템들이랑 책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큰 데가 있어요. 네. 그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일본의 유명한 IT 기업 중에 한 곳이 본사가 있는 곳인데 브랜드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예. 우리 다 얘기하면 되지. 네. 예, 아무튼 일단은 이틀에 걸쳐서 일단 첫날에 도쿄에 가자마자 다이칸야마 츠타야를 갔었었고요.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롯본기에 있는 츠타야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를 이제 도쿄 외곽에 있는 그 츠타야 일렉트로니카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츠타야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한 3번째 가는 거예요. 많이 예, 갔었네. 예, 그쵸. 3번째 가는 건데 다이칸야마에 도착해서 일단은 뭐 새로운 아이템들 뭐 없나라고 둘러보기보다 네. 일단은 좀 많이 걸었었거든요. 네. 예. 숙소가 저기 신주쿠 쪽이었는데 네. 신주쿠 쪽에서 다이칸야마를 일단 이동을 해서 좀 근방에 약간 좀 그 쇼핑차 그냥 아이쇼핑 예, 차 이렇게 둘러보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일단 다이칸야마 츠타야로 일단 들어갔어요. 가지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냥 간단히 커피랑 그냥 그 머핀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었던 거죠. 네, 앉을 자리가. 앉을 자리 공간은 되게 네. 많은데 이미 많은 일본 현지인 분들이 와서 뭐 스터디도 하고 있었었고 거기 공간이 커요? 공간이 일단 건물이 3개로 돼 있어요. 큐브 네. 형태로 건물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구나. 각 건물마다 그 아이템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층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타벅스가 있고 2층에는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한 곳은 굉장히 옛날 올드 음반을 들을 수 있으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약간 그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같이. 예, 그쵸. 딱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멀티플렉스나 여러 가지 공간 배치 생기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유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원을 딱 보면은 다이칸야마 츠타야를 대부분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네. 예, 딱 느낌상 그렇고 근데 사실 이건 좀 약간 비하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멀티플렉스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약간 도떼기 시장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애석한 말씀이기도 한데 사용자들이
거를 약간 좀 배려보다 약간 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빨리 나가라는 그런 눈치를 많이 주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진짜 본인 사용자가 와서 체류하는 1시간, 2시간이든 절대 네. 터치 안 하거든요. 네. 그것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그게 일본 국민성이기도 하고 도쿄만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 공간에서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뭐 내가 잠깐 그 뭐 화장실 간다거나 네, 네. 아니면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찾으러 가더라도 그 공간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요. 네, 이제 대한민국도 점점 많이 좋아지고 한데 뭐 누가 놓은 물건을 터치한다거나 전혀 그러진 않거든요. 커피 하나 놓고 가방 하나 놔도 절대 그 공간을 뭐 누가 와서 건드린다거나 그런 거조차 없고. 그러니까는 다이칸야마 츠타야 그리고 록봉기에 있는 츠타야 그리고 도쿄 외곽에 있었던 그 츠타야 일렉트로니카마저도 네. 다 공통점은 그거예요. 네. 그러면 공통점은 그런데 그 공간 그 지역에 있는 츠타야들에 대한 그 컨셉이 다 좀씩 예, 달라요. 다이칸야마 츠타야는 네. 일단은 그 다이칸야마 공간이라는 데가 네. 굉장히 약간 부촌이기도 하고 네, 부촌이기도 하고 발전되었구나. 그 서점이면서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밖에서 이제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약간 부촌 스타일. 뭐 우리나라 뭐 일례로 뭐 신사동에 있는 거나 아니면 청담동에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이게 좀 작년과 좀 달라진 게 다이칸야마 스타일로 좀 데이트하는 일본 현지의 커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작년 대비. 그게 어찌 보면은 그 다이칸야마 치타야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 아동 서적 코너에서도 아동 서적을 보면서도 데이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냥 그만큼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굉장히 그 존중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그 다이칸야마 치타야라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고 롯본기 치타야는 사실 롯본기가 굉장히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외국 기업들이 많이 좀 입주해 있는 건물들이 있기도 하고 특히 뭐 구글이나 아마존 등이 입주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와서 커피 마시면서 본인의 이제 남은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책도 많이 보는 젊은 도쿄의 여성 멤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롯본기만의 그 스타일이 약간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커리어 우먼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본인이 할 일을 하고 가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도쿄 외곽에 있는 다이칸얌 츠타야 일렉트로니카는 또 도쿄 도심보다는 좀 외곽에 있고 약간 쇼핑타운에 좀 약간 붙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뭐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네. 그리고 여의도 IFC몰 그리고 뭐 을지로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단지 거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사실 교보문고 광화문에 큰 옛날 네, 몇백 년 된 은행나무 음. 그게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긴 하지만 그 일렉트로니카는 1, 2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건물이 둥그래요. 네, 둥그래가지고 중앙이 크게 큰 공간이 뚫려져 있는 속에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 밑에서 벤치 같은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하거나. 일렉트로닉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로봇 뭐 그런 거 팔고. 네, 아니에요. 그 전자기타 팔고. 뭐죠? IT 기기 아. 관련돼서 뭐 일단은 그 애플샵이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약간 중간 사이즈 들어가 있고 그 컨시어즈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애플 컨시어즈들이 또 별도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아이폰 별도로 상담하는 그 블랙샵이라고 하나 있어요. 블랙샵? 예. 그 네. 일렉트로니카 안에 긱스런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직접 상담을 해주고 약간 블랙으로 입은 컨시어즈들이 직접 이제 그 여러 패키지 상품들이나 그런 걸 상담해주는 거 있고 그 속에서 만약에
주방용품 책이 있으면 네. 그 뒤에는 주방과 관련된 여러 IT 기기들이나 아. 주방용품들을 같이 팔아요. 예, 그렇게 식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남성들의 뭐 남성 헬스케어 네. 제품 책이 있다면 그 뒤에는 남성 헬스케어 제품 IT 기기들이 좀 팔고 뭐 핏빛이나 그런 것들도. 그래서 책과 IT 네. 기기를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음. 그런 컨셉이 이제 그 츠타야 일렉트로니카의 컨셉이에요. 홍성님도 갔다 왔다면서요? 네. 처음에 제가 작년 5월달에 네. 꼭 일본을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쿄는 이상하게 가기가 좀 두려웠고요. 아무래도 거기는 아직 조금 걱정이 돼서 안 갔고 예. 오사카를 이상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를 2박 3일 패키지로 끊어서 가는데 주요 목적은 꼭 오사카에 츠타야 서점이 있다고 하니까 꼭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패키지다 보니까 일행들이랑 가다가 저는 이제 자유 시간에 그 츠타야 서점을 찾아서 갔는데 이게 가고 났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분명히 책에서 나온 츠타야 서점이랑 다르게 네. 분명히 똑같아요. 스타벅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서점 형태로 이렇게 뭐 이제 만화책 아니면 뭐 일반 서적은 일반 서적대로 이렇게 배치가 많이 잘 돼 있는데 IT 기기가 따로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지 거기는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느낌이 그냥 단순히 복합문화 공간인데 서점과 카페의 결합 그리고 스타벅스가 서점을 같이 한다는 느낌. 근데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막상 스타벅스가 위에 또 이제 자리에 앉은 좌석을 보니까 거기에선 좀 특이했던 게 책을 좀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공간을 좀 넓게 좀 만들고 책이 어디든지 다 꽂혀 있어서 조금씩은 이제 분위기가 독서를 하는 분위기인데 약간 좀 아쉬운 건 역시 이제 츠타야만의 장점인 서점에 있는 책이 그거와 연관된 생활 라이프 콘텐츠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유적 장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츠타야 서점이 비슷하게 있어서 갔더니 여긴 또 공간이 작은데도 역시 이것도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 네. 같은 데가 있고 책이 쌓여 있었지만 여기도 좀 아쉬운 점은 도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멀티 생활 라이프 스토어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많이 생각이 들어서 도쿄를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근데 든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저는 도쿄만 가봤지만 네. 그 오사카와 도쿄에 또 여러 네. 가지 일본의 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네. 제가 갔었던 네. 세 군데 츠타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느낀 경험상 네. 아 여기는 이제 어느덧 관광지가 된 느낌이에요. 네. 관광지가 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츠타야를 가면서 그 나라 현지의 그 새로운 그 현대인들의 문화 네. 생활 라이프를 네. 그냥 한번 구경해보는 곳이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많이 보는가? 네. 현재 네.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 디자인, 네. 뭐 IT 기기나 여러 가지 생활의 그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네. 걸 그냥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츠타야를 만약에 추천을 네. 한다 그러면은 네. 다이칸야마 츠타야 네. 그리고 롭pongi 츠타야 그리고 그 츠타야 일렉트로니카 그렇게 세 군데를 아마 저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현지인들의 문화 생활 라이프를 만약에 한번 직간접적으로 네. 느끼고 싶다. 그러면 저는 츠타야를 꼭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꼭 가볼게요. 예,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츠타야 서점 하니까 떠올랐던 게 이 서점을 이제 만들었던 분이 그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을 또 보면 그 중심에 결국엔 츠타야 서점이 있는데 츠타야가 이제 어느 정도 라이프 콘텐츠 스토어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획을 하고 실험을 하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게 정말 사람들이 그 츠타야 서점을 가면 그냥 머무르는 거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책을 또 보면서 IT 기기를 사러 행렬이 또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그냥 진열만 된 건지 사람들 정말 사는지는 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10명의 고객 중에 한 5-6명은 네. 그 구매 매대에서 직접 사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기도 네. 하긴 했지만 네. 원래 이제 그런 거 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아. 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 책을 보다가 구매를 할까?
네, 맞아요. 아니면은 그 들었다 놨다 하는 제품을 과연 살까라고 네. 몇몇의 타겟팅 꼭 집어서 한번 봤었어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구매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음. 있죠. 네, 이상 뭐 치타에 관련된 네. 얘기는 이제 정리를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네. 이게 이 책의 한 구절만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지적 자본론 책에서 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네, 51페이지 꼭 집었어요.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을 해놨던 이유가 네, 우선 책 제목이 좀 끌렸어요.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라 해서 뭐 치타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치타야 서점이 이제 그런 걸 만들었던 기본이 바로 음. 이 책에서 보면 51페이지에 CCC라는 그런 네. 회사명을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컬처 맞아요. 뭐 이런 걸 좀 약간 어떤 식으로 또 발전시키자 하는 건데 음. 얘네의 중심점 철학이 고객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는 두 가지의 단순한 키워드를 기본 핵심 가치로 해서 밀고 나가는 게 있어서 앞으로 이런 지적 자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치타야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끝내고 네,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